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 쪽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폭락을 얼마만큼 했냐면, 네, 코인이 얼마만큼 폭락했냐면은, 이게 지금 전저가를 깬 건 아닌데, 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80%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토요일 마감 시황에서는 코인 쪽이 좀 버텨준 건 있었거든요. 하여튼간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더 쪽하고 솔라나 쪽도 뭐 10%, 9% 이런 식으로 하락했으니까. 도지코인? 도지코인이 올라왔네. 마이너스 10%까지도 빠지고. 아유. 하여튼간 지금 코인 쪽이 좀 빠지면서 이게 투자 자산군이 뭐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뭐 약간 보게 되면 어떤 관점이 있냐면 이거 달러도 빠져버리네. 이게 아유 말도 아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엉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투자자산 쪽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됐냐. 그나마 이제 현금화를 시킨 거거든. 예, 현금화 시켰는데 현금화 시킨 것 중에서 이제 달러로 간 거지. 근데 달러로 갔는데 달러도 그렇게까지 강하지도 않아. 그러면 막 하여튼간 현금화 유동화 시킨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자산군에서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가면서 현금화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유동화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아이고 코인까지 빠졌으면 뭐 말 다 했지.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네, 보시다시피 양화선물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3. 저가로는 마이너스 3.66%, 종가로는 마이너스 3.17%를 하겠는데 6월물로 체크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나만 하는 자산군이 없기 때문에 투자 자산군이 없기 때문에 뭐 오늘 한국 시장도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조기 대선 국면의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려고 했었으나 좀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했었으나 갑작스럽게 코인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게 시장이 진짜 너무 두려운 시장이 되어버렸네요. 우선은 뭐 심리 지수도 뭐 완전 극한의 공포에서 뭐 0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나요? 하여튼간 4까지 떨어졌네. 지금 엉망진창의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송하는데 약간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목소리 좀 약간 가다듬고 방송을 좀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은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까 지금 계속적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게 코인 쪽을 좀 충격적으로 좀 바라봤는데 뭐 글로벌 증시야 토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긴 했죠.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네, 나스닥이 아이고 씨 뭐냐 이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돌아버리겠다. 이건 완전 패닉인데 진짜 초패닉인데 초고도화 패닉인데.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5.82%, S&P 500이 그러니까 S&P 500이 빠져버리니까 마이너스 5.97%, 다우가 마이너스 5.50%, 너셀 지수가 마이너스 4.37%.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약간 중심을 잡고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5.12%. 야, 스톡스 600도 마이너스 5%까지 빠졌으니까. 야, 이탈리아 MIB 지수가 마이너스 6.53%.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너무 심하다. 야. 거기다가 그나마 좀 토요일 날 버텼던 것이 코인 쪽이었는데요. 코인마저도 오늘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4.77%. 거기다가 뭐 다 빠졌어. 엉망이야, 진짜. 브렌트유가 더 빠졌어요. 또 빠졌어. 마이너스 2.42%. 예. 야, 브렌트유가 잠깐만. 이거 서부 텍사스 원유가 60.27달러 하잖아요. 야, 조금 있으면 50달러대까지 떨어지겠는데? 엉망이야, 진짜. 이게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야. 아, 저기, 금 가격이 올랐대요. 금 가격 토요일 날 마감할 때, 마감장일 때 빠졌었죠.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는데, 금 가격이 지금 살짝 0.08% 살짝 반등해 주는 게 있긴 있네요. 야, 그래도 금으로 이제 돈이 이동하긴 하는데, 어? 뭐야, 채권금리?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4.0%? 아닌데? 이거 지금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4.0%라고? 이게 맞을 거예요. 4.0%? 아, 이게 지금 약간 더 빠지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여기까지 채권금리도 뭐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좀 변화된 그 자산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코인 쪽이었잖아요. 그 코인 쪽을 약간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유럽 이야기도 있고 지금 엉망이래 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초패닉 상태예요. 이게 진짜 너무 심해요. 아 이게 뭐 잠시만요. 아 제가 약간 흥분했나 보다. 뭔가 흥분하니까 목이 약간 잠기는 것 같아요. 네, 좀 차분하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 원인과 좀 글로벌 금융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4월 6일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 발표된 기사에 따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 4% 이상 급락하며 7만 9천 달러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 세계적 관세 조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며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 전반의 매도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마이너스 4%, 5% 이렇게 좀 빠졌죠. 그리고 7만 8천 달러까지 빠졌고 4.5% 하락했다는 소식. 2025년 연초부터 이어졌던 8만 달러대 이상 유지 추세가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2025년 1월에 기록한 최고가 대비 34%까지 하락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4.5%,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4% 하락. 그리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9% 하락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연동 토큰 모두 9% 이상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동시 다발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개별 코인에 특화된 악재가 아닌 시장 전체를 덮은 매도 압력의 결과입니다. 롱 포지션 강제 청산 확대, 유동화됐다는 거죠. 리퀴데이션. 현금화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롱 포지션 강제 청산뿐만 아니라 뭐 롱 포지션 청산이랑 그러니까 롱이란 게 이제 매수세거든요. 매수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수세가 청사가 되는데 그게 강제 청산이 돼 버려. 왜냐면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빠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유동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트코인에서 24시간 동안 1억 8천만 달러 이상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네, 이는 투자자들이 상승을 예측하고 보유한 포지션이 급락으로 강제로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구조가 형성되면 변동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한 상황인데, 네, 미국의 주식시장은 2020년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 관세 부과를 했고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세계적인 무역 전쟁 우려 및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시장 손실이 네, 이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최근에 빠진 거 5조 8,700억 달러, 트릴리언.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5조에 5조, 5조가 이틀 동안 나간 거야. 돈이. 그리고 기타 주요국 시장은 1조 5,900억 달러. 그리고 전 세계를 합치게 되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7조 4,6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 돈이 약간 좀 피부에 와닿진 않으시죠? 느낌적으로. 이게 7조거든요. 7조 4,600억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일경이에요. 일경 891조예요. 일경 891조 원입니다. 단 이 거래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돈이 날라가 버렸습니다. 뿅! 하여튼간 5조 달러가 날라갔어요. 전 세계 합치게 되면은 일경이 날라갔습니다. 한 일경 1,000억 달러가 날라갔습니다. 일경 1,000억 원이 날라갔다고 보시네요. 경이요? 조도 아니고. 아유, 난리도 아니다. 이게 뭐가 자는 거야? 네, 전통적인 위험 자산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약간 디커플링 상태였는데요. 그것이 이제 상태가 종료가 되면서 위험 자산으로 다시 비트코인 쪽도 재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된 거죠. 네, 암호화폐만의 모멘텀이나 규제 완화 기대감은 현 시점에서는 시장 흐름을 뒤집기에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네, 이번 급락은 암호화폐 고유의 문제보다 전 세계적 리스크 회피 심리에 따른 반응.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글로벌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자아냈고, 이게 지금 JP 모건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까지 올렸죠. 40%에서 60%까지 올렸어요. 위험자산, 주식, 암호화폐 등 동반 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난리도 아니다. 진짜 엉망이야.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코인이 기술적 지지선 이탈했고, 롱 포지션 청산에 따른 추가 압력 지속 있습니다.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4월 6일 이거 현지 시간이에요. 미국 시간 새벽에 그러니까 한국 새벽 하여튼간 현지 시간에 발생한 비트코인의 급락은 개별 기술이나 규제 이슈가 아닌 개별적 이슈로 해서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코인이 빠진 것은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와 금융시장의 동반 패닉 반응이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여튼 뭐 글로벌 경제 이슈로 해가지고 빠졌다는 거죠. 코인 자체로서의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뭐 글로벌 자산 시장, 투자 자산 시장은 패닉 상태다. 그러니까 엉망이라는 단어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런 단어 쓰긴 하는데, 지금 시장은 너무 좀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현실적으로 멘탈 관리라든지 가치 투자밖에 없는 거죠. 뭐 그나마 뭐 지금 보게 되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나마 좀 버텼던 자산은 버크셔 해서웨이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또 다시 부각되긴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워렌 버핏이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습관화 되시니까. 그냥 가치 투자. 지금은 가치 투자밖에 없습니다. 모멘텀 투자로 갔다가는 뭐 맨날 이제 모멘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상 원하고 바라는 게 그거잖아. 아, 저점이 어디예요? 저점 놀이하다가 이렇게 좀 낭패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리고 요 소식도 뭐 살짝 맛보기로 좀 전해드린다면, 네, 지금 유럽에서도 보복 관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4월 15일 날 이후에 보복 관세 일부 적용할 예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5월 중순쯤에 EU에서 또 2단계 실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촉발된 부분이 그거였잖아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바로 이제 중국에서 보복 관세 발표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방송 때 투자 전략 방송 때 말씀드린 게, 이제는 이제 유럽에서도 보복 관세를 할 거다. 또 그거에 대한 또 2차 충격이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가 기사 내용에 따른다면은 유럽에서도 2차 보복 관세, 두 번째의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변동성도 심해지고 이게 지금 만만치 않고 방어적인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약간 직관적으로 좀 볼까요? 이렇게 보면 직관적일 걸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은 워낙 그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무엇을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될까요? 이거 빅스 지수. 예, 빅스 지수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빅스 지수가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긴 했는데, 저건 이제 빅스 지수의 현물 지수로 보신 거고, 현물 지수로 볼까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이 잔파동의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파동이긴 해요.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어이씨,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매집봉까지 올라가고 있잖아.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우상향이고 잔파동 자리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어, 자잘한 이제 잔파동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야, 이거 뭐냐 도대체. 아우, 엉망이다 진짜. 다우 이거 다 빠진 거 봐보세요. 이거 아유, S&P 빠진 거 봐보세요. 러셀 나스닥, 야 브렌트, 브렌트 폭락, 크루드 오일 폭락, 채권금리 폭락, 2년물 10년물 다 폭락, 구리 가격 폭락. 금 가격은 또 폭락했었죠. 그나마 지금 선방하는데, 천연가스 폭락, 폭락은 아니고, 폭락이 됐다. 폭락까지는 아닌데 계속 하방이죠. 상품 지수도 빠지고, 유로화가 약간 버틴다. 어, 엔화도 약간 상승 추세죠. 채권 가격 올라가고, 예. 그리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하여튼간 뭐 지금 뭐 엉망입니다. 이거 엉망이라는 단어밖에 쓸 수가 없는데요. 지금 너무 다 모든 자산군이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이럴 때는 공매도는 더 심해지나요? 그렇죠. 공매도는 이제 아무래도 이 가치 평가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혼자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 막 이게 예를 들어서 특별 종목만 빠진다든지, 아니면 특별 뭐 비트코인만 빠진다든지, 특별 자산군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빠지는 거예요. 다. 지금 봐보세요. 안 빠지는 게 없잖아. 안 빠지는 게. 한 가지라도 있나요? 안 빠지는 게? 다 하락하잖아. 모든 게 하락해요. 예, 모든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안 빠지는 게 없어요.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안 빠지는 게 없어요. 다 빠져요. 지금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게 다 빠져요. 모든 자산굴이 다 빠져요. 모든 자산굴이. 안 빠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가 그냥 폭락이에요. 폭망.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토요일날 마감할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뭐 코인 쪽이 약간 선방해줬어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 뭔가 희망을 찾아보려고. 근데 코인까지 빠졌어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쌀 한 톨도 없어요. 나만 하는 게. 이 정도면 충분히 아시겠죠?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엔비디아 다폭락,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이거 종목별로 봐도 그나마 이제 저번 시장에는 죄송합니다. 저번 시장에는 그 유가가 상승해줬잖아요. 그래도 약간 반등해줬잖아. 그래서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테슬라,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월마트, 그 다음에 아이온큐, 화이자, 제너럴 모터스, IBIT 얘는 아직 안 빠졌구나. 근데 현물은 빠져가지고 요거는 이제 아직 거래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거는 이제 ETF 쪽. 브로드컴 빠지고 JP모간 은행 쪽 다 빠졌잖아. 이거 뭐 솔라엣지도 빠지고 일랄리도 빠지고 로키드 마틴 쪽도 빠지고 홈디포가 약간 선방한 건 있긴 하겠다. 홈디포는 이제 부동산 건설 쪽이긴 한데 약간 그나마 선방한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엑스모빌 이 유가가 그나마 선방했죠. 근데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부 텍사스 원유가 60달러예요. 곧 있으면 50달러까지 떨어질 거 59달러, 뭐 58달러까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엑스모빌까지 다 빠져버렸어요. 유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쌀 한 톨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한 그 어떤 자산군도 없어요.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에, 트럼프의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도보다는 그냥 뭐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뭐 그걸 원한다 안 한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그분의 어떤 또 심리까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포커싱을 맞추십다. 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괜히 또 그렇게 되면은 감정의 영역까지 넘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네, 여하튼 간에 나만 한 게 없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쪽도 유럽 연합도 보복 관세를 좀 창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제규어 랜드로버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좀 광고 TV 광고에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규어 랜드로버 자동차 회사 영국에 있는 네 제규어 랜드로버는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미국의 25% 자동차 수입관세 조치에 따라 4월 한 달간 미국행 차량 출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은 4월 1일부터 모든 외국산 완성차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자동차 부품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5월 3일까지 관세 부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규어 랜드로버의 미국 시장 의존도. 근데 회사의 성명에서 미국 시장을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명시를 했죠. 미국 판매 비중의 전체 매출에서 상당히 크고요. 근데 그런 회사가 판매 중단, 네. 미국행 출하를 한 달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이 관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블로그에다가. 오늘 그래도 이게 좀 도움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좀 명시적으로 올려드린 문서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네, 4월 7일 투자 전략에서 네, 글로벌 경제 전망 네, 요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요거를 좀 보시게 되면 핵심이 이거죠. 네, 지금은 무조건 성장이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 생존력, 정책 적응력이 핵심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다들 약간 심리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의 감정은 알긴 하는데 근데 이제 감정에 공감을 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죽어요.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생존력. 살아남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은 어차피 대부분 살아남지 못해요. 원래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통상적으로 제가 좀 네,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 상승장 있잖아요. 상승장일 땐 그나마 한 40% 정도는 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이 40% 정도는 그나마 계좌 수익이에요. 계좌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도 40% 정도는 수익거든요. 상승장에서. 근데 하락장은요. 통상적으로 10% 정도만 살아남아요. 10% 정도만 계좌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 40% 올라가도 이 상승장일 때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금투세를 낼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죠. 1년에. 1년에 5천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단 1% 정도밖에 안 돼요. 상승장이라도. 그러니까 수익 그나마 손해를 안 보고 돈을 번다고 조금이라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을 직시하실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40% 정도가 상승장에서는 그나마 손해는 안 보고 그래도 네, 수익이긴 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네, 5천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1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거 아시죠? 예. 뭐 해봤자 뭐 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통해서 뭐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 안 돼요. 그냥 괜찮다. 버틸 수 있다. 내가 또다시 재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되는 거죠. 상승할 때. 근데 하락장 그렇지 않죠. 하락장은 거의 뭐 10% 미만이죠. 이 10%도 뭐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좌 수익이 플러스 있는 상태. 예, 이 상태를 하락장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뭐 지금은 대부분 90% 이상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내 계좌가 문제가 발생한 상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나만 힘들다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나 힘들어요. 내가 좀 어려워.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시장이에요. 그나마 지금은 약 10%만 좀 어느 정도 살아남고 또 여기서도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이 한 1% 정도 있는 거고.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시고,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계속 부각되는 게 누구예요? 워렌 버핏만 부각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워렌 버핏밖에 부각 안 되잖아. 계속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그냥 금융시장에서는 그래 워렌 버핏이에요. 계속 워렌 버핏만 나오지 않아요? 그럼 워렌 버핏이 어떤 투자하고 있어요? 당연히 가치 투자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가치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들만 살아남는 거죠, 결국에는. 현실을 직시해 주세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으로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어려울 거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스타일 자체가 모멘텀 투자잖아요. 근데 시장 자체가 모멘텀 투자의 시장이 아닌데, 아니 시장 자체가 모멘텀 투자 시장이 아니잖아요. 하락장이면 가치 투자잖아요. 특히 아니 그 보셔서 아실 거 아니야. 워렌 버핏이 괜히 부각되냐고요. 뭐 심심해서 부각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현실을 직시하세요.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현실을 직시 못한 상태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현실이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실적인 공감이 안 마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먼저 직시하시는 것이 예, 중요합니다. 근데 현실 직시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적응하기가 되게 매우 어려우실 거고. 특히 모멘텀 투자자 아니라 대부분 모멘텀 투자자시니까. 근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 이 우리 저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기긴 맞죠. 지금 상황이 위기긴 맞는데 그건 현상이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한 현상이잖아. 그래서 위기는 맞고 위험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가치 투자는 오히려 이때가 컨트롤 매매법으로 통해 가지고 기회예요. 감사해요. 오히려. 그게 약간 공감이 안 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시죠? 근데 저하고 오랫동안 멤버십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몇 년을 함께 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을 단순하게 현상의 관점으로만 이해하시면은 근데 주식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 내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걸 느끼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감정의 영역인 뿐인 거고. 내가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러면 집금 시장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멘탈리티 아닐까요? 집금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그게 심리적인 멘탈리티가 아니라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멘탈리티는 매매법에 의한 멘탈리티예요. 가치 투자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왜? 털리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이건 주식시장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함께 돈을 못 버는 시장이잖아. 금융시장.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냥 인간이라고 하지만 사람 자체가 그 동물이잖아요. 양육강식 시대고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어? 거기서 살아남는 거잖아요.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예. 그러면은 살아남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자체가 이상향이 아니잖아. 뭐 우리가 뭐 동화책 속에서 소설책 속에서 영화 속에서 보는 이상향의 세상이 아니잖아. 현실이잖아, 현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야. 항상 잊지 마세요. 이 돈가치 TV의 이 모토가 그거잖아요. 모든 관점을 돈의 관점으로 본다. 돈의 관점으로 그 시장을 바라보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똑같이 어차피 돈을 잃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하락장이니까 더 많은 분들이 멘탈이 나가고 돈을 더 많이 잃잖아.
근데 내가 그 부류에 포함되는 것이 공감은 느낄 수 있고 뭔가 느낌은 있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지. 내가 그런 분들과 함께 뭔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주식이 목적이. 이게 뭐 영화를 보는 영역도 아니고 소설을 초석책을 읽는 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네 없어요. 예, 이거밖에 없잖아. 아니 그뭐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 계속 증명을 하잖아. 워렌 버핏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워렌 버핏은 뭘 하겠어요? 뭐, 괜히 워렌 버핏 돈 벌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지금 시장은 그냥 가치 투자밖에 없죠. 뭐. 그러면 가치 투자에 대한 그 경험과 마인드가 있어 주셔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대부분 리테일러, 소액 투자자분들은 그런 마인드는 아니시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니까 그동안. 근데 항상 잊지 마세요. 주식은 감정의 영역은 아니에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감정은 충분히 익히 알겠지만 감정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한두 끝도 없어요. 감정이야 뭐 자기 주장이 맞다고 떠들어대는 게 감정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치관이 맞다고 떠들어대는 게 감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 자체는 본인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렇게 데이터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영역은 아니죠. 그건 의미도 없죠.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대신 이제 매매법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식 시장을 하실 때는 투자하실 때는 매매법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펀더멘탈이에요. 투자자의 기본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 매매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생각이 없죠. 그냥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 단타 스캘핑 아니면 뭐 스윙 뭐 단기 중기 장기 뭐 이런 수준으로만 접근하잖아요. 그건 너무 그건 매매법이 아니에요. 그건 기간의 테크니컬적인 뭐 수익 실현의 전략이 뿐인 거지. 수익 매도의 매수 매도의 전략인 것 뿐인 거지. 그게 무슨 매매법입니까? 매매법도 아닌데 그걸 매매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수준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매매법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 단어 용어를 갖고서. 네, 여하튼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시황은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할까요? 시황은 요 정도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런 시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걸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